안녕하세요. 매일 달리는 남자 라이브 러닝캠 박용수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러닝캠 매일 달리기 127일차 매일 달리기 127일차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목표 말씀드릴게요. 오늘 페이스는 자유 페이스입니다. 자유 페이스. 거리도 상황 봐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되는 대로 달려보도록 할게요. 날짜 인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10월 3일 금요일, 현재 시각 11시 51분입니다. 어플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GPS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뀌었네요. 달리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합니다. 라이브 러닝캠 매일 달리기 127일차 조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분 30. 운동을 완료했습니다. 시간 11분 32초. 거리 2.01 킬로미터.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43초. 음성에는 5분 43초, 화면에는 5분 44초 이렇게 나왔고요. 케이던스는 179, 거리는 2km 나왔습니다. 오늘 원래 12km를 뛰는 날이었는데 매일 달리기를 그동안 쭉 해오면서 어느 정도 무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저번 달에 마일리지 300을 조금 넘기면서 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리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이제 부산을 간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부상당하지 않고 거리를 늘려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가는 차원에서 조깅 페이스로
자유 페이스로 거리도 2km 정도까지만 가볍게 달려보았습니다. 달리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내용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바로 같은 심박수인데 왜 운동이 더 오늘따라 힘들게 느껴질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분명히 평상시하고 같은 심박수인데 유독 힘들게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크게 5가지 정도 주요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측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수면 부족, 피로 누적,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 불균형, 특히 탄수화물하고 철분 이런 게 이제 부족하면 같은 심박수에서도 훨씬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심박수여도 그날 컨디션이 조금 덜 하면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 훈련 강도하고 패턴의 변화인데요. 최근에 훈련을 고강도로 많이 했거나 회복 주간이 부족했다면 체력이 올라간 게 아니라 피로가 쌓여서 고심박을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폐 능력의 미세한 변화인데요. 이게 보통 꾸준히 훈련하면 같은 페이스에서 심박수가 낮아지는 게 이제 보통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고심박 구간은 오히려 예전만큼 버티기 힘들어질 수가 있다고 해요. 이런 또 변화가 있네요. 꾸준히 달리기를 해도. 즉 최대 심박 근처에서 버티는 능력, 인터벌이 부족해지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유는 환경 요인인데요. 특히 날씨 같은 거, 더위, 습도, 그리고 내 몸의 체중 변화, 그리고 달릴 때 복장 이런 것들 때문에도 같은 심박수지만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이유, 이것도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나이와 생리적 변화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최대 심박이 조금씩 낮아져요. 그리고 고심박에서 버티는 능력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원인을 좀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해결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해결 방법, 이것도 얼른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또 우선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또 말이겠지만 회복 우선. 최근에 무리했다면 2, 3일 가볍게 조깅을 해주시는 거고요. 충분한 수면 그리고 영양 보충으로 회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좋아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2km 정도 조깅만 해보았고,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장거리를 뛰어야 하지만 회복하는 주간을 가져볼까 생각 중이에요. 내일도 한번 회복을 하려고 하는 이 조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페이스 기반 훈련인데요. 달릴 때 너무 심박수에만 의존해서 같은 상태라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훈련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가능한 템포런, 이런 것들 페이스 기반의 훈련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강도 훈련을 보완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 인터벌, 크로스핏, 언덕 훈련 이런 걸 해주시면 다시 고심박, 예전에 올라갔던 그 심박수에서도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 더 있네요. 환경 조절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더위, 습도, 그 다음에 나의 몸무게, 체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절을 해주시면 같은 심박수에서도 느껴지는 체감 난이도가 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진짜 마지막으로 건강 체크인데요. 피로 회복을 했는데도 만약에 심박수가 높게 지속이 되고 이게 진짜 예전보다 훨씬 힘들다, 그러면 조금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이 빈혈하고 철분 부족, 그 다음에 갑상선 심혈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 지속이 된다면요. 이럴 때는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서 꼭 이런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알아보았어요. 달리기하고 내용 모두 마무리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연휴 시작인데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또 달리기와 운동을 다녀온 분들이 계시다면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내일 매일 달리기 128일 차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